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해가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홍준표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맞는 말을 했습니다. 연예인급 정치인 중에서는 거의 옳은 말을 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10시간 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좌파들은 참 영악합니다. 탄핵 사유도 안 되는 박근혜를 민심을 선동하여 탄핵하고 정권을 차지하더니 위장평화회담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지방선거에서 대승하고 코로나 방역을 총선에 이용하여 또 대승을 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한 것도 거짓말, 위장평화회담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도 거짓말, 코로나 방역을 총선에 또 이용해서 대승을 했다. 거짓 선동으로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는 데는 1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자기들이 저지른 부동산 민생 파탄을 코로나 확산 공포를 이용하여 위기 탈출을 시도하면서 일부 교회 세력을 얼토당토 않게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들이 잘못해서 본인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코로나 확산 공포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위기 탈출을 시도하면서 일부 교회 세력,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 세력을 말하는 거죠. 이런 세력들한테 정말 황당하게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 극우가 뭔데 도대체? 극우란 국가주의, 전체주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이르는 용어인데 지금 정광훈, 사랑제일교회가 국가주의입니까? 전체주의자예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에요? 아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온몸으로 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했어요. 물론 코로나 방역에 비협조적이고 코로나 위기에 8.15 집회를 주도하여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극우 세력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음모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 선동을 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도, 위장평화 회담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도, 코로나 방역을 이용해갖고 총선에 승리한 것도 모자라서 또 한 번 지금 이 코로나 위기에 코로나를 또 잘 활용을 해서 일부 종교 사람들을 극우 세력으로 몰면서 이런 정치적 이익을 획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에 비협조적이었고 코로나 위기에 8.15 집회를 주도하여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좀 팩트체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방역에 협조적이었는데 비협조적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8.15 집회를 주도하지도 않았죠. 정광훈 목사는 집회를 포기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이 아니에요. 그냥 한 명의 국민으로서 연사로서 참여했을 뿐이지 집회를 주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온갖 언론들이 정광훈이 집회를 주도해서 정광훈이 집회를 주최해서 사람들 모았다고 보도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아마도 홍준표 의원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협조적이었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는 방역에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염병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코로나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려주고 백신 개발과 치료약 개발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K방역이 세계 제일이라고 그렇게 선전만 하지 말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치료약과 백신 개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려하십시오. 그게 방역 대책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참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온 국민적으로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가 거의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른 말, 맞는 말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보세요. 미래통합당 당 지도부 보세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야, 씨, 아 뜨거워 안 되겠다.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를 우리도 같이 가자 하는 걸로 스탠스를 잡았는데, 이런 와중에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 거의 뭐 나홀로,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지금까지 정치적 이익을 챙긴 문재인 정권답게 또다시 거짓말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왜 극우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는 어떤 분들이 홍준표가 아무리 무소속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홍준표인데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홍준표 의원은 무소속 신분인데다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냥 홍준표라는 맨파워 플러스 뭐 영향력, 이거 외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특히 미래통합당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다가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는 상당수의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들이 어떻게든 홍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만약에 홍준표가 어떤 말 한마디 잘못 착잡히면 그때 지금 미래통합당이 정광훈을 비판을 하듯이 민주당도 홍준표를 맹비난을 하고, 그때 이때다. 뭐 지금 김종인이, 주호영이니 이런 사람이 이때다. 이참에 홍준표를 보내버리자 하면서 미래통합당도 총력을 동원해서 홍준표를 비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대로 홍준표 의원은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야가 총 결집을 해갖고 홍준표를 보내버리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우려를 등에 업고 지금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율TV님, 대선TV 토론에서까지 박근혜 탄핵 부당하다 했던 사람인데 저 정도야 극하시네요. 주번째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국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던 상황에서도, 지지율 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도 홍준표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하지? 정말 배짱 하나는 끝내준다. 배짱 하나는 두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오늘도 이것도 받았네요. 정말 이거 대단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도님, 홍준표 대통령 되시면 종북 좌파로부터 타파하실 겁니다. 홍준표 대통령 갑시다.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율TV님이 박근혜 그 지지율 3%밖에 안 되던 그 시절에, 온 국민이 박근혜를 욕하던 시절에 유일하게 혼자서 박근혜가 무슨 잘못이 있냐,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했을 정도의 깡다구가 있는 사람인데 뭐 이 정도야, 뭐 정광훈 정도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잠깐 이 소나기를 비껴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데, 참 역시 홍준표는 홍준표다. 본인의 정치력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온 국민적인 욕을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야씨, 내가 정말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놀라셨어요? 역시 홍준표다 라고 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사실 좀 정말 대단하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어떻게든 홍준표의 영향력을 끝장을 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때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총력을 동원해서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끝에 지금 미래통합당마저도 피하식별을 못하고 주영까지 나서갖고 지금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거의 나홀로, 정말 외로이 홍준표 혼자 이 거대한 폭풍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유명상님, 네, 실버 등급 회원, 네, 감사합니다. 정말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그러던 이 폭풍우에 미래통합당도 쓸려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혼자 딱 서서 그거 아니야, 모든 국민이 얘라고 할 때 혼자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 참 정말 홍준표는 역시 홍준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때 사실 좀 내일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일 뭐 주호영을 필두로 해서 주호영, 김종인, 뭐 미래통합당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가원과 사랑제일교회 편을 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면서 홍준표를 맹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할 말은 해야지. 플러스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비겁하게 이게 뭐 하는 거야? 홍준표 의원이 했던 약간 명언 중에 하나가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했어요. 정말 이 말이 지금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파들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고 우파들은 비겁하게. 같은 편이에요. 광화문 세력이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같은 편 아닙니까 지금? 광화문 세력? 근데 같은 편인 광화문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그러면서까지도 중도 타령을 하고 있는 그런 미래통합당을 우리는 비겁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정말 무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외로이 혼자서 바른 말을 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을 보니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당장 내일부터 미래통합당까지 합세해갖고 홍준표 죽이기에 나선다고 하면은 참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걱정,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데 자신이 있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메시지로 이겨낼 수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네요. 지금 어쨌든 전 국민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정치력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말은 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한다. 진실은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